안녕하세요. 토익의 끝을 보여드리는 최대명입니다. 자, 오늘은요, 파7 집중반 어떻게 수업이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과제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수업은요, 토익에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파7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더 키웠을 때 단시간 내에 더 많은, 더 효율적으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도 질문 주셔도 되고요, 반배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 저 개인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일단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하려고 하죠. 어렵게 강의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최대한 분석적이고 전략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토익에 대해서 잘 몰라도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단계별로 레벨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될 때쯤 해서 또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되는지, 이런 식의 체계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료는 100% 기출 자료입니다. 토익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ETS 측에요,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켰지만 문제의 포인트나 출제자 의도는 그대로 100%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이 정도로 출제되는구나, 그럼 내가 실전에 갔을 때도 이 정도 대처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은 제일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워밍업 테스트부터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교재랑 같이 토정어휘 책을 하나 드려요. 그 토정어휘 책은 제목에 보면 토익 정복을 위한 핵심 어휘에서 줄여서 토정어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정어휘 책에는 LC뿐만 아니라 파5, 6, 파7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금까지 토익에서 자주 출제해 왔던 어휘들, 그리고 그 어휘들이 어떤 문제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A 어휘는 B 어휘랑 친하다, 또는 A 어휘는 뒤에 투두를 갖는다, 전치사는 with와 함께 쓴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특히 소리내서 읽는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분량을 드릴 거고, 그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딸려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시는데 한 3분 정도 소요되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 57분에 미리 토정어휘 테스트를 하시고 정각이 되면 이 어휘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챙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테스트지를 드릴 거예요. 리뷰 테스트를 보시면 섹션이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어휘에 대한 부분들, 그 어휘의 동요라든지 또는 그 어휘에 대해서 대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의 훈련을 좀 할 거고, 스텝 2에서는 어떤 어휘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어휘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 어휘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훈련이 제공이 될 겁니다. 스텝 3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장들 중에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싶은 문장들, 또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제가 추려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문장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주요한 포인트를 몸에 완전히 익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교재 수업이 들어갈 건데, 부교재를 보시면 부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책 갖고 계시니까요. 앞쪽에는 이론 부분이 있고,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문 분석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구문 분석 훈련, 말 그대로 문장 구조 분석 훈련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고, 그리고 이런 거 표시하면서 수식어는 가로로 묶고, 또 할 말이 끝나면 사선을 끊는 등의 구조 분석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게 돼요. 과제로 제공이 되고요. 하시고 나면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설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으면 좋을지, 그리고 이 부분이 명사절인지 관계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처음에 구문 분석 훈련을 먼저 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다기보다 과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sentence completion이라고 해서 문장 완성 훈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드리고 이 문장의 흐름,
그리고 구조에 맞춰서 어떤 어휘가 들어갔을 때 가장 적합할까. 어떻게 보면 Part 5, 6 문제를 푸는 느낌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은 Part 7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제가 이 문장들을 꼽을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Part 5, 6, 7 전체를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으로 외워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Part 5, 6는 물론이고 Part 7도 대처가 될 거예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답을 찾고 나면 그 답을 넣어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3번, 4번 읽어주는 거. 물론 여기선 정답은 이쪽이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게 되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파7 지문을 실질적으로 접하실 건데요. 교재에 보시면 파7 지문을 제가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단문은 보통 4개고요. 중문, 더블, 트리플 패시지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셋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대략 한 6분에서 7분 정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풀어보시고 나면 제가 이 문제는 어떤 것이 포인트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문장 구조 분석까지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실제 문제를 푸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전문가는 저렇게 파7을 푸는구나. 문제부터 보고 지문부터 보고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샘플링 해드리는 방식대로 그 순서대로 접근하면서 여러분 몸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답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함정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출제자의 시각을 다 해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파7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접근할지 방법적인 어떤 접근법도 잡으실 거지만,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이 지문의 초반에 정답을 배치하지,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답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스캐닝이나 스키핑 같은 기술들, 기법들도 잘 전수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여러분이 금방 풀었던 지문에 대해서 지문에 문제 푸는 것만 해서는 안 되죠. 독해력 자체를 길러야 되니까 어드밴스 드릴이 같이 제공이 될 거예요. 어드밴스 드릴에서는 문장 구조를 끊어 읽는 훈련도 좀 하실 것이고, 그리고 문장을 쭉 읽으면서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는 문법 또는 어휘적인 부분을 대처하는 훈련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못 하게 되면 과제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파7에 대해서 지난 이전의 강의에서 기본반이나 입문반에서 파7 이론을 수업을 들은 분도 계실 거지만 듣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맨 앞쪽에 파7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일부 붙여놨어요. 그래서 파7을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지, 이메일 글이 갖는 특징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아티클이 갖는 특징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 부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총 1차부터 6차까지 7회에 걸쳐서, 이런 인트로까지 합치면 7회에 걸쳐서 제공이 될 건데,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돼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배 게시판 통해 가지고 링크 전달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틈틈이 보시면서 이론 부분을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교재를 보다 보면 부교재상에서 요 금방 했었던 파7의 어드밴스 드릴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티클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 아티클은 실제 제일 어렵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티클이에요. 실제 아티클은 어휘도 어렵고 문장 구조도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입문반에서는 사실은 너무 다루기 힘듭니다. 중급 정규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다뤄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입문 기본반에서 파7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급 정규에서는 데일리 뉴스 아티클도 열심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휘가 어렵고요. 문장 길이도 길기 때문에 상당히 챌린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더라도 혼자 하실 때 만약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오히려 건너뛰시는 게 몸에 좋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하프 테스트가 과제로 나가게 됩니다.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제가 조금씩 변형해서
변형, 기출 변형 문제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지문을 보시는 것처럼 싱글 패시지에다가 뭐 이메일, 광고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뒤에 더블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half 테스트로 풀 테스트는 아니지만 풀 테스트를 푸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푸시고 나면 리뷰 해설지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하나씩 리뷰하시고, 그리고 지문 한두 개 정도는 그 지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독해력 자체를 길러주는 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 분석도 진행하시고 소리내서 읽는 것도 같이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주차라든지 4주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2주차하고 4주차에는 꼭 한 번씩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2번씩 나가서 최대 4회에 걸쳐서 풀 테스트 100문제짜리 액츄얼 테스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풀 테스트를 제가 파7만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 100문제를 75분 동안 운영하는 그 시간 배분, 체력 분배도 훈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파트 5, 6까지 추가해서 100문제로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RC 풀셋을 드릴 겁니다. 75분이지만 일부러 시간 5분을 떼서 챌린징하게 도전하세요. 70분 동안 시간은 어떻게 내가 소비했는지, 그리고 체력적으로는 어디서 좀 불편했는지,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좀 많이 상대적으로 틀리는지, 이런 걸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시고 이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취약점 보완 이런 거 혼자서 못 하겠는데요. 그럼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상담 주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그 모의고사를 들고 오셔서 제가 시간은 5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또는 5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이렇게 틀렸는데요. 틀린 문제들은 이런 겁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분석해서 취약점이나 보완책들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저하고 1대1 상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제가 여기서 다 나온다 단어와 특강을 제공해 드려요. 이 단어와 특강에서는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위주로 60제를 뽑아서 그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놓친 게 뭔지, 혹시 빠뜨린 게 뭔지, 또는 실수한 게 뭔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기본 문제지만 놓친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만 보완해서 시험에 가셔서 완벽하게 점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특강이니까 역시 시험 전에 꼭 이 특강도 필수로 들으셔야겠어요. 그럼 이어서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터디는 수업 전, 후에 여러분끼리 모여서 진행을 하시지만 제가 꼭 참여를 합니다. 스터디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간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죠. 일단은 스터디에서는 해커스 보카라 통해 가지고 분량을 정해서 그리고 외우고 테스트하는 진행, 그래서 어휘 테스트가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혹시 놓친 부분,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없는지 서로 토론하는 시간 5분 정도 갖고요. 그리고 전날 과제는 다 했니? 그리고 과제를 했다가 끝이 아니라 과제 한 것 중에서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 해설지를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때요? 이거는 내일 가서 토론해 봐야겠어.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해 오셔야 돼요. 그 체크한 부분만 서로 다뤄주면 스터디를 알차게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주교재 부분이나 학원 사이트에 있는 뭐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또는 학원에서 나가는 해프 테스트 약점 극복 체크 같은 것들을 실시하시면서 남은 시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스터디 안내문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학원에 관련돼서 수업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별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성실함만 탑재하시면 돼요. 열심히 눈 초롱초롱 뜨시고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과제 열심히 하시고 한 달 동안 결석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점수를 선물로 드릴게요. 점수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는 성실함과 열정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달 완벽하게 파7을 마스터하고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달 부탁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